자, 안녕하세요. 오인성형외과 미성윤입니다. 오늘은 침샘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영구적으로 수술하는 방법, 그러면서도 흉터가 많지 않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귀 뒤로 사각턱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은근히 뒤쪽에 이렇게 볼록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귀 뒤로 사각턱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침샘이에요. 이하선 귀 밑에 있어가지고 이하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침샘의 종류에는 이렇게 귀밑샘도 있고 턱밑샘, 그 다음에 혀밑샘 이렇게 있는데 얼굴의 형태를 주로 결정짓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렇게 귀밑샘하고 턱밑샘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게 뼈라고 착각을 하고 무조건 많이 길게 자르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모양의 부작용이 나오는 수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사람 CT 사진인데, 자 보시면 사람 얼굴이 속에 뼈가 있고 겉에 이제 연부 조직이 있죠. 연부 조직은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걸 표면뷰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크죠. 이게 다 근육, 물론 근육도 일부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침샘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치료하는 방법을 다 보톡스를 놓는다고요. 근데 보톡스로 이게 솔직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많은 양을 자꾸 맞다 보면은 금방 아, 쉽게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도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의 지금 뼈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얼굴 모습을 보면은 자, 귀가 있고 그 뒤까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뼈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뭐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뼈를 뭐 좀 많이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톡스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인이 되는 부위를 직접 이제 절제를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침샘의 종류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방법이 이제 보톡스를 일반적으로 놓는데, 보톡스라는 건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반드시 100%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좀 효과가 좋은 듯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맨날 자기 얼굴 보고 있으면은 뭐 실제로도 그렇고 거의 효과가 없어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번 맞으면 반영구적으로 된다 그러는데 반영구적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말도 아니고 결국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 다녀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침샘을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두경부외과, 이비인후과 그런 데서 침샘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 그걸 직접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리죠.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면 다 안 한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하게 되고 그러는데, 대학병원 찾아가면은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안 하고, 그리고 개인 병원에서도 뭐 방법이 없다, 뭐 뭐하러 그걸 하려 그러냐, 그냥 살아라 막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러냐면은 이 침샘 근처에 중요한 안면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치게 되면은 영구적인 안면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은 뭐 한쪽 눈이 잘 안 감긴다든지 뭐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그런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아예 안 가지려 그런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종양이나 암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비인후과나 두경부외과 그런 데서는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 흉터 면에서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귀 뒤 3cm만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볼록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를 해내는데, 이거 굉장히 심하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이렇게 해내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자 좀 굉장히 길어지죠. 이렇게 밑에 부분에 발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목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좀 이하선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 이 좀 가능한 미용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헤어라인 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이하선 종양 수술을 하는 이런 절개 라인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다가 보톡스 좀 맞으시다가 포기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침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키 포인트는 이 안면 신경을 어떻게 하면 안 다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 뒤로 사각턱 수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대해서 많이 수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어차피 귀 뒤로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안면 신경이 지나가는 그 경로를 피해서 뼈까지 도달하는 그런 루트를 갖다 개발을 했고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해부학도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쪽에 이 밑에 부분에 볼록한 부분에는 중요한 신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침샘을 근육 위층에서 다 절제를 해내고 나머지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근육하고 침샘이 겹치는 부위 이 부위에서는 아예 중요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저 밑에 있는 근육층을 없앤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면신경을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안면신경도 안면신경이지만 또 하나 이제 프레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샘을 갖다가 잘라내고 그러면은 그 침샘 분비하는 신경, 분비시키는 그 말초 신경들하고 땀을 나게 하는 신경들하고 서로 회복 과정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을 보고 침이 나와야 되는데 땀이 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프레이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긴다고 해도 아주 뭐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거의 그런 종양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의 절반 정도에서 오는데 근데 실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는 뭐 한 4분의 1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무튼 그래서 안면 신경을 보호하고 프레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부분은 절제해내고 그 이 귀 앞 부분 중요한 부분에서는 저 밑에 있는 근육을 잘라낸다. 그래서 침샘을 포함해서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한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뭐 많은 침샘 수술을 했지만 안면신경 손상 사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과 함께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뭐냐면은 신경 탐침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근처에 이제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알고 있던 그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한 중요 부위 거기에서 또 확실하게 중요 신경이 지나가는 걸 갖다가 미리 파악을 해둬서 그걸 갖다가 손상을 예방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침샘을 잘라내고 근육도 잘라내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영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뒤쪽 이렇게 볼록한 거 아까도 CT에서 보셨다시피 자 뼈는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뒤까지 볼록하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 뼈나 근육이 아니라 침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귀 뒤로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이런 경우도 귓볼 바로 밑이 이렇게 볼록하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다 이하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큰 무슨 보이는 흉터가 아니라 귀 뒤 3cm만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한 경우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경우도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석 달 정도 된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귀 뒤에서 여기 흉터와 귀 뒤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별로 눈에 안 띄고 이렇게 큰 경우에도 아까 두경부외과 수술하듯이 굉장히 큰 절개 부위가 아니라 귀 뒤 3cm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침샘에 아까 아카선이라고 턱 밑샘도 있다 그랬죠. 거기도 이제 볼록하게 되면은 이게 영 보기가 싫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피하 지방도 있고 아카선 그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뭐 귀 뒤로 접근하거나 그다음에 턱 밑에서 접근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아카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이중턱까지 볼록하니 많이 보기가 싫은데 이렇게 날씬해져가지고 밑쪽으로 굉장히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라내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사기로 빼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중턱 부위에 쭉 깔려 있는 이런 지방을 직접적으로 턱밑 3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로 잘라내고 동시에 악화선이 발달돼 있으면 그 악화선도 같이 절제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